치료에 관해서 이제 지금 여태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 사망률을 낮추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렘데시비어도 결국은 중증 환자에서 증상의 기간을 15일에서 플라세보에서 15일까지 갔지만 렘데시비어를 썼더니 11일로 4일이 단축됐다. 사망률은 낮추지 못했다. 낮추는 경향성은 있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고작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2%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긴급하게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라는 거는 뭐 입원 환자로서 인공호흡기나 산소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폐렴이나 호흡부전이 심한 환자죠. 이분들에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뭐 상당히 값도 싸고 이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론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치료를 했더니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췄다라고 이제 긴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국은 지금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대학이 3월부터 6월 8일까지 영국의 175개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공립병원이죠. 175개 이상의 공립병원과 연합해서 이 덱사메타손의 코로나19 치료과 평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 이제 리커버리 연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장명을 아주 멋있게 했죠. 회복 연구. 이 연구의 이제 강점은 무작위 배정으로 해서 이 덱사메타손 투여와 위약, 그러니까 덱사메타손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했든지, 뭐 자세한 내막은 지금 전체 논문이 발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작위 배정해서 덱사메타손군과 대조군의 사망률을 비교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의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치료 효과 분석을 했더니 덱사메타손의 치료 효과가 유의하다 보니까 6월 8일 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덱사메타손 투여군이 사망률을 낮췄는데 그런 과학적 근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무작위 배정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그 위약을 투여받는 환자한테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연구가 종결되고 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어쨌든 덱사메타손을 하루에 6mg, 뭐 그렇게 고용량은 아닙니다. 이걸 열흘간 투여하는데 덱사메타손은 먹는 약도 가능하고 주사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뭐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맥내 주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군이 2014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연구에 그 타당성이라든지 그 파워, 믿을 수 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파워가 있다. 대조군이 4,321명.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지 않은 군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치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치료군보다 대조군이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치료 효과는 28일째의 사망률, 치명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환자를 이제 입원 환자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환자의 한 80%는 경증이다. 경증 내지 중등증이다. 그리고 한 16%는
중증이고 한 4%가 위중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중증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류를.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대상은 중증 위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니까. 그래서 세 군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심한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환자. 그리고 호흡기 감염이고 폐렴이 있고 호흡 부전이 있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심한 환자는 인공호흡기 장착군이고, 인공호흡기까지 필요가 없지만 산소를 코로 뭐 아니면 마스크로 이렇게 투여해야 되는 경우가 산소 단독 투여군, 그 다음 중증도고, 가장 경증인 이 입원 환자 중에서 경증은 뭐 인공호흡기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는 군, 이게 세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 치명률을 봤더니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치료군에서 인공호흡기 장착군은 치명률이 42%, 산소 단독 투여군 25%, 산소 치료, 호흡기 치료 필요 없었던 군이 13%, 상당히 치사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 연구 대상자의 그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상당히 위중한, 중증 내지 위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덱사메타손 투여군을 봤더니 여기 이제 덱사메타손 치료군에서 레이트 레이쇼가 인공호흡기 장착군은 0.65%로 낮았다. 그러니까 65% 정도로 낮았다는 얘기는 35%가 사망률이 감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사망률을 낮췄다. 35% 감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단속 투여군은 0.8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 사망률을 낮췄다. 그리고 산소나 호흡기 치료 필요 없었던 군 가장 경증 환자에서는 1.2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망률을 낮추질 못했습니다. 예. 큰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 덱사메타손 치료군, 인공호흡기 장착군의 35% 사망률 감소의 통계적 의미는 p-value 보면 0.0003입니다.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신뢰할 만한 유의한 사망률 감소다. 그리고 산소 단독 투여군도 20% 감소인데 p-value는 0.0021로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낮은 p-value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용량 덱사메타손 투여로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 투여를 필요로 하는 중증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는 35% 감소, 산소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는 20% 감소. 물론 이제 덱사메타손이 왜 이런 치명률 낮추는 효과가 있었느냐. 이 덱사메타손은 항바이러스제가 아닙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질 못합니다.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스 코로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 치료제를 이제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바이러스를 죽여서 호전시키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 우리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심해져서 그 결과 폐에 물이 차고 출혈이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과도한 면역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항염증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덱사메타손은 그런 항염증 효과로 이런 사망률을 낮췄으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코로나19 일반인들이 이제 잘못 오도할까봐 제가 이제 오인할까봐 이제 굳이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필요 없다. 오히려 스테로이드 쓰면은 면역
시스템을 억제해서 더 악화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반인들이 이걸 사서 먹거나 스스로 치료하는 이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덱사메타존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판단하겠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 지금 인공호흡기나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덱사메타존을 의사가 이제 처방하게 되겠죠. 입원 환자에서. 보통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있는 환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환자를 본다면 이 덱사메타존을 투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은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기간 쓰는. 지금 뭐 스테로이드는 사실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또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장기 이식하고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거부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씁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유용한 약이지만 잘못 쓰면은 불필요하게 쓰면은 고혈압, 당뇨, 또 비만, 여러 가지 쿠싱 증후군이라고 또 정신적인 장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장기간 쓰는 경우에. 지금 뭐 10일간 쓴 요 정도는 사실 크게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격도 싸고 또 뭐 어떤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제 팩트라면 상당히 이제 유용한 치료제로 중증 환자에서 사용될 것이다. 단지 이제 지금 한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어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긴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서 이 연구의 뭐 방법이나 대상이나 또 어떻게 치료 효과 판정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전체 논문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문이 나왔을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란셋에 실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논문도 철회가 됐었는데, 물론 이 연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대학의 연구자들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지만 확인이 전체 논문이 발표된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 영국의 이 환자들은 중증 환자고 뭐 고령자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인구학적 구성이 다를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일한 중증 환자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냐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나 성별이나 뭐 비만도나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그 인구 또 역학적 특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이것이 처음으로 입증돼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이런 중증 환자 있으면 일단은 써보겠죠.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가 또 다른 연구 그룹에서 다시 재현돼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사스나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그때도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결국 설왕설래하면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에 스테로이드는 권고하지 않는다가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고, 때에 따라서 뭐 주치의 판단하에서 뭐 중증 환자에서 쓸 수는 있다 이런 언급은 있었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뭐 신유감염이 있을 때마다 효과가 있다, 또 그 다음 다른 연구가 없다, 이 엎치락뒤치락 했던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믿고 싶고 일단은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좀 더 추시가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이걸 또 잘못 오독해서 잘못 해석해서 스테로이드를 뭐 예방약으로 먹는다든지 경증 환자에 먹는다든지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는 낭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희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